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일은 하루 쉬었고 22일 내용을 23일에 전해드립니다. 유주택자 구입자금 대출 재개 금리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2월에 금리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지금 기준금리 3%. 올해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나 봅니다. 그만큼 우리 성장률 많이 떨어지죠.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합니다. 네, 다른 곳들도 재개한 곳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내가 A를 가지고 있고 B를 사고 어떻게 한다. 얘를 이제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아무튼 구입 자금은 대출 재개했다. 금리도 떨어진다. 이런 뉴스를 우리 많이 접하는데요. 그래서 금리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우리은행 기준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 4.74에서 5.94. 하단이 4.74입니다. 낮아진 게 이렇습니다. 자, 기준금리 한번 인하한다 손치면 그래도 4% 중반대의 금리는 생각해야 된다.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금리다. 상업용 부동산 지금 수익률 2%. 그 임대 다 맞췄을 때 수익률 2%예요. 임대를 다 맞추지 못하면 바로 마이너스로 직행하게 되죠. 자, 대출금리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기준금리는 3%. 작년 10월달, 11월달 기준금리를 한번 낮춘 이후로 지금 4개월째. 아마 올해도 낮추는 흐름 이어질 것이다. 왜? 코픽스 금리를 보니까 이미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하고 이 격차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담대 금리는 4.25%. 결코 낮은 상태는 아니죠. 기준금리 한번 인하한다 손 치더라도 2.75%가 되면 대출금리 4%. 요 두 개의 격차는 기존에 매년 보시면 평균적으로 1.5% 정도 은행이 예대 마진을 먹었었거든요. 4% 이하의 금리 띄엄띄엄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4% 중반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전세시 이렇게 호재 뉴스가 있으면 또 악재 뉴스도 있어요. 네, 버팀목 전세, 정책자금 대출인 거죠. 네, 2년마다 소득 심사하고 이자를 더 부과하겠다. 기존에는 대출 한번 내놓으면 6년까지는 심사 다시 없이 내가 30살에 만을 들어서 결혼해서 대출을 냈다. 그럼 이때 연봉이 4천이었다. 이렇게 잡으면요. 36살 돼가지고 연봉이 한 5천 됐다. 그래도 대출금리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네 소득 4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금리 책정되어 있었죠. 그것이 부담이 조금 더 커진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보증 한도도 100%에서 90%로 줄어들고 전세 시장 쪼그라드네. 자, 부산의 하락률 마이너스 0.06 지난주와 동률을 잃었다는 것. 전세는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한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딱히 대단한 것은 없다. 2년 전에 2년 전의 금리와 또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년 전에 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3년 이때 엄청 높았을 때였거든요. 엄청 높았을 때 금리. 지금은 그때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번 볼게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번 보면 23년 초반의 금리가 거의 6%에 육박했습니다. 6%에 해당하는 금리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자금은 올라가겠죠. 그럼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졌냐? 아니죠.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았으면 자동적으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되면 이렇습니다. 별반 대단한 것이 없다. 이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져서 언론에 한 번씩 나오곤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자, 쿠팡 오늘은 좀 비싼 거 한 개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로보락 청소기. 로보락 청소기. 필요한 분 있으시면 사시고 아니면 다른 물건 어떤 것을 구매해도 관계가 없더라.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는 모양새. 전세 물량 제가 한창 많았을 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몇천 개씩 있을 이런 때. 월 평균 전세가 3천 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한 9천 개 정도 있으면은
시장은 균형이 잡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7,500개 수준까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에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전세가 평균 3,000건씩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2,800건, 2,700건.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700건의 월 평균 거래량을 나타낸다. 곱하기 3을 해보면 37은 21, 326, 8,100건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일반적인 거래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전세 거래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저는 이 물량 감소로 인해서 혼란이 올 것 같다.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 많이 오르지 않고 그냥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 물량은 조금씩 감소해 나가는 형태. 22년도하고 지금 차트가 같이 붙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이 정도 임대 물량이 있었을 때 가격이 대폭등하는 현상이 있었냐? 22년도 아니죠.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작살났었죠.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의 거래량은 1,500건을 살짝 넘을 것 같고요. 2월의 거래량은 지금 요 거래량 곱하기 2 정도. 제가 여러분들이 매번 시뮬레이션 할 때 비율, 거래 비율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나타내서 1,800건이지. 이렇게 나타내면 1,600건 정도입니다. 이번 달이 28일까지 있어서 조금 계산이 약간 혼란은 있지만 월 말 쪽으로 갈수록 정확도는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30일, 31일 이렇게 있는 달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예측치 조금 더 수월하게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해졌죠? 자,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요거 띄우기 위해서 지금 무진장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하고 있어요.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약간의 거래량 상승, 1월 달보다 12월 1월 달보다는 거래량 상승도 약간 더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파트를 쌓아 올리는데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데 진심인 반면 중국은 주택시장 작살냈죠. 무슨 어떤 거 있었나요? 킨더가든? 아닌데 킨더가든이 아니고 몇 개 대형 건설사들 작살내는 과정에서 메모리 기술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 지금 한국을 뛰어넘었다. 일부에서는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아파트만 동계고 아파트 가격만 쌓아 올리면 된다. 이거 뭡니까 이거? 천우의 저주를 초래할지도 모르겠다.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 그래도 제법 나옵니다. 250건. 이 중에서 한 3, 40건은 테넌바움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테넌바움 가격 보시고요. 더샵 센텀파크 근래 모습이 한 개 오르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래 가격도 나타난다. 10억 4천 그리고 9억까지도 층수가 낮아지면 9억까지 가격도 보이기도 하고요. 한 개 가격이 아쌍 가격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9억 7천 그 다음에 9억 1천 대형 SK뷰 힐스 한 개 살짝 올라갔죠. 그럼 또 우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차트가요 지금 끝이 살짝 낮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올라갔지만 더샵 센트럴스타 차트 끝이 살짝 내려온 모습 보이시죠? 백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2단지 이것도 끝이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30% 이상 오르락내리락 횡보 아니면 끝이 올라가는 차트보다 끝이 내려오는 차트가 사실 더 많네요.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도 우하향에 가까운 모습이고 맞죠? 끝이 우하향이고 끝이 살짝 올라오는 것 있지만 그것보다 내려가는 차트가 많은 것 같다. 요 정도까지 실거래 가격 요거 너무 오래 짚어봐야 사실상 큰 의미가 없더라.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파트 투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 설명이 자꾸 길어져서 6억 이상 거래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기준을 조금 달리 잡아볼까 싶기도 해요. 대구도 6억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서울은 10억 기준으로 잡았는데 부산도 한 8억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 비율은 저는 이 표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밖에 못 봐서 조금 이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 필요성도 느낍니다. 여기 살짝 수치 집계 오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래량이 살짝 변화가 있긴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전세 거래량도 제가 예측치 미리 뽑아보고 있는 편입니다. 월 평균 거래량 갑자기 2,700건대로 좀 줄어들었고요. 근데 거래량이라든지 일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연말보다는 조금 거래가 나아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세 가격 2년 전 대비 제법 올랐습니다. 거의 한 5% 정도 2년 전 대비 올랐습니다. 요거를 금리와 견주어 봤을 때 6%대 대출금리냐 4.4%대 대출금리냐 요렇게 두 개 비교해 보면 이게 전세 가격은 올랐지만 임차인의 부담은 그렇게 딱히 높아진 거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야 그때보다 전세 가격 올랐잖아. 이 부분만 부각시키더라는 거죠. 요렇게 따져보시면은 별거 아니네. 월세 가격도 한번 보실까요? 월세 가격도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자, 평균 금액 2년 전보다 가격은 떨어져 있으면 보증금은 살짝 올라갔겠죠. 예, 보증금 살짝 올라가고 계속 그 자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담 능력 한계치가 여기까지다. 시청 감사합니다.